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2단원 약수와 배수.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40쪽, 41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7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세요. 다 구해봤다면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의 배수는 5, 10, 15, 20 쭉쭉쭉. 7의 배수는 7, 14, 21, 28, 35, 42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35, 7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35가 되겠네요. 교과서 40쪽의 활동 1번입니다. 12와 20을 각각 두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와 20을 두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20은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는 3 곱하기 4다, 20은 4 곱하기 5다 라는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3 곱하기 4,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4 곱하기 5, 괄호 닫고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게요. 3 곱하기 4는 12, 4 곱하기 5는 20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4가 12였으니까 12의 4 곱하기 5배라는 거는 1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또 4 곱하기 5가 20이었죠. 20의 3 곱하기 4배가 되는 거니까 2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의 배수기도 하고 20의 배수기도 하네요. 그럼 12와 20의 공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겹치지 않는 숫자들만 곱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즉 3은 한 번, 4는 두 번, 5는 한 번이었죠. 그러면 4가 두 번 겹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숫자들, 즉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6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60은 12 곱하기 5, 즉 12를 5배 한 수다. 그 다음에 20 곱하기 3, 20을 3배 한 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공배수이기도 하고 최소의 공배수라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 2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식에서 사용된 모든 숫자들의 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겹치는 숫자는 한 번만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겹치는 숫자들은 한 번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은 한 번 사용, 4는 두 번, 5는 한 번 있었기 때문에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60이다. 요 60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 방법 2에서는요. 첫 번째,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이건 사용된 모든 공약수들의 곱은 최대 공약수라는 걸 우리는 배웠었죠. 이 최대 공약수에다가 나온 목 두 개를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즉, 12 나누기 최대 공약수였던 4를 해주면 3, 20 나누기 4 해주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4 곱하기 목 3 곱하기 목 5 해주면 60으로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식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숫자를 한 번씩만 곱한 수가 60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린 12를 3 곱하기 4, 20을 4 곱하기 5로 나타냈었죠. 이때 사용된 모든 종류의 숫자를 한 번씩만 곱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통인 수,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공통인 수가 있다라는 건 배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중에서 겹치는 숫자들이 있었죠? 4.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배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0, 그 다음 12의 최대 공약수와 목들을 곱한 수도 최소 공배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 4와 목 3과 5를 곱해주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교과서 41쪽의 2번입니다.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30과 50을 두 수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은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50은 1 곱하기 50, 2 곱하기 25, 5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먼저 30을 2 곱하기 15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하늘색 15를 괄호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3을 넣어주면 되죠. 즉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0입니다. 50은 5 곱하기 10이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10을 2 곱하기 괄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괄호 안에는 5가 들어갑니다. 그럼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 방법 2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과 2는 교과서 41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방법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식에서 사용된 모든 수들의 곱을 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다. 그 다음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모든 수들이다 라는 건 3, 2, 5, 5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이걸 잘 따져보면 3은 한 번, 2는 두 번, 5는 세 번이 사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곱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라는 건 갈색인 2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 곱하기 5를 한 번만이라고 치게 되면 하늘색 3 곱하기 갈색 겹치는 부분이었던 2 곱하기 5, 그 다음 초록색 5가 되어서 1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눗셈을 사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해봤었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2 곱하기 5 나눗셈 할 때 사용된 공약수들의 곱이 최대 공약수였으니까 2 곱하기 5를 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최대 공약수와 나눈 몫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30 나누기 최대 공약수 10 해주면 몫이 3이 되고요. 50 나누기 최대 공약수 10을 해주면 5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 공약수와 몫을 곱한다. 2 곱하기 5 최대 공약수 곱하기 3 곱하기 5 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 2에서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그 다음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겹치는 부분인 2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즉, 공약수라는 건 이미 두 수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약수들을 제외하고 겹치지 않는 수들을 곱해주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안에 존재하는 공약수인 2 곱하기 5를 한 번 더 곱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니까 2 곱하기 5를 미리 해주고 그 다음 겹치지 않는 여기 앞에 있는 3과 맨 뒤에 있는 5를 해주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과서 41쪽에 3번입니다.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방법 1. 배수를 해본 뒤에 공배수를 구하고 가장 작은 수인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방법 2.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본 후에 최대 공배수를 구해보고 겹치지 않은 수들을 모두 곱해줍니다. 방법 3. 최대 공약수로 나누기를 해준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몫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1입니다. 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한 후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의 배수는 이렇게 되고 63의 배수도 63, 126, 189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쉽게 최소 공배수가 18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방법에서는 굳이 공배수를 찾지 않아도 같은 숫자, 즉 겹치는 숫자, 공배수를 찾는 그 즉시 가장 작은 숫자인 공배수를 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법 2입니다. 여러 수의 곱, 그 다음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은 수들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을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내고 63은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우리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죠? 공통 부분, 즉 3 곱하기 3 해서 최대 공약수는 9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겹치지 않는 수들 3과 7이 겹치지 않는 수였죠. 그래서 겹치지 않는 수들을 곱해주면 9 곱하기 3 곱하기 7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다음은 방법 세 번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준 다음에 몫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먼저 27과 63을 공약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3으로 먼저 나누어 볼게요. 27 나누기 3을 해주면 9, 63 나누기 3을 해주면 21이 됩니다. 9와 21은 또 3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럼 9 나누기 3은 3, 21 나누기 3은 7이라는 몫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옆에 나눗셈 할 때 사용되는 숫자 3 곱하기 3을 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목 3과 7까지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옆에 있는 이 세로줄 3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가게 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해주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배워보았어요. 첫 번째, 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한 후에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본 후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고 거기서 겹치지 않는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곱하기 몫을 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갈 글자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대답해 보아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수의 공배수를 찾고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최대 공약수 곱하기 겹치지 않는 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로 나눈 후에 몫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28쪽, 29쪽을 해결해보고 다음에 암호문을 한번 완성해보세요.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칸에 적습니다. 문제와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한번 해결해보세요.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